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 한 60%가 최근 2주 동안에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로 현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관들도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오늘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중국 소재 공관에 소속된 우리 외교관과 직원 24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북경의 주중대사관을 비롯하여 총영사관, 분관 등 10개 공관이 있고 현재 직원은 380명 정도 됩니다. 이 중 63% 정도인 240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겁니다. 앞으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북경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약 80%가 감염되었다 하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외교관, 행정 직원들이 대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자 발급 업무 등 영사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만주의 신명 그리고 청도 영사관은 지난 19일에서 23일까지 코로나 확산과 민원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비자 접수 업무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중국 내에서 해열제 등 의약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당국의 선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명 영사관의 경우 해열제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지난 27일부터 한국인 확진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출발 전 48시간 내 또는 24시간 내에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1일 내로 또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창구를 아주 좁혔습니다. 또 동시에 중국발 항공기의 정편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고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는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나라는 중국에 대한 규제 조치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든 안 걸렸든 그걸 굳이 분간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유럽에 많습니다. 프랑스, 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등입니다. 다만 이탈리아는 최근에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 항공기 탑승자 약 반이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나오는 바람에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런 출입국 강화 조치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쪽으로 막아봐도 결국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올 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너무나 그 확산 속도가 빠르니까 이 가운데 새로운 변이종이 생긴 것 아니냐, 이걸 밝혀야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온 비행기의 무슨 쓰레기라든지 또는 화장실 이런 데서 배설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변이종 추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통제를 완화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겁니다. 즉, 한 달여 전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폐쇄 정책으로는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들고 일어나고, 이게 반정부 시위 양성으로 바뀌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공산당 타도 시진핑 물러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시진핑 정부도 아주 불안을 느낀 거죠. 그래서 완화를 하는데, 완화도 그냥 180도 완전히 태도를 표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는지 사망자가 나왔는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중국의 공식 발표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결국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 미국 정부처럼 이런 규제 조치로서, 규제 강화 조치, 방역 강화 조치로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일주 전에 CNN,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등이 보도했던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12월 들어서 20일 동안에 2억 5천만 명이 새로 감염되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야, 이러면 하루에 몇백만 명이 새로 감염되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의료 체제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나갈 사람은 나가라 해가지고 해외 여행을 오히려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여행 객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은 그에 한해 1억 약 7천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로 여행을 했습니다. 1억 7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약 2,800억 달러를 썼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중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호도가 높은 곳이 일본, 한국, 싱가포르 순입니다. 그런데도 워낙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태국 같은 나라는 이 관광으로 사실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번져도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는. 더구나 이것은, 이런 방역은 사실상 정치적 판단입니다. 워낙 우리는 코로나 초창기에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늦게 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비판이 문재인 정부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를 들었던 나라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은 문을 꽁꽁 닫고 철저하게 막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대만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방역 강화,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다만 나라 운영을 책임진 사람 입장에서는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